예,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로 준비를 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 교수님, 평화 헌법 보통 이렇게 일본 헌법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근데 이 일본의 헌법이 왜 평화 헌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본의 헌법은 네. 일본어로 하면은 일본국 헌법, 예. 영어로 하면은 The Constitution of Japan입니다. 네. 일본 헌법이 만들어진 거는 1946년이고 46년은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평화 헌법이라고도 불리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메가더 헌법이라고도 불려요.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주권을 좀 제한받았고 일본 스스로가 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점령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물론 일본 정부와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점령 당국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헌법입니다. 평화 헌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구조 때문이에요. 구조. 예.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일본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합국은 점령 목적을 민주화와 비군사화로 했어요. 민주화와 비군사화. 그래서 다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지면 안 되겠다.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자. 그래서 구조에는 보면은 전쟁의 포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구조에는 보면 첫 번째는 국제 질서에 있어서 평화를 추구한다, 희구한다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고 2조 구조 첫 항의 말미에 보면은 전쟁, 그 다음에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혹은 무력의 사용, 무력의 위협 이거를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육해공,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교정권을 부인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말 그대로 일본국 헌법이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부여에 있어서 평화 헌법이라고 불리울 뿐이지 일본 헌법 자체가 평화 헌법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헌법 그냥 평화 헌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는데 말이죠. 전쟁 포기 또 평화 추구. 평화 추구라는 게 이제 헌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는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에 가맹되어 있으면 국제연합의 정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자,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아베 총리의 죽음이 그런데 이제 이 평화 헌법 개정에 일본 헌법 개정에 일정 정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모두에서 아까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사실 조금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요?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자민당이 압승을 하고 11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조기에 헌법 개정을 실현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올 가을 그래요? 임시국회에서 시기는 못 받지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제인데요.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 제적위원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헌법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고 해서 헌법이 개정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 권한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1955년 지금의 자민당이 결성되었는데 자민당 결성 이후에 자주 헌법을 제정하겠다 하는 게 당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목표가 되는 거죠. 당시. 말 그대로 당시죠. 당의 시.
뭐 우리는 국시란 말을 쓰는데 당시죠. 점령 체제하에서 주권 국가로서의 그 권한이 제한받아 있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우리가 좀 헌법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헌법 개정을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이고 최근에 정치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게 전 아베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유지라고 할까요?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만 또 뭐 좌절한 것도 있어요. 목표를 세웠다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하고 헌법 개정이었거든요. 둘 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기시다 총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이루지 못한 이 두 가지 문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중요한과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의 발의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론도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여론조사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르긴 한데 달라요. 제가 최근에 일본은 5월 3일이 헌법기념일이에요. 5월 46년에 만들어지고 47년 5월 3일 날부터 시행이 됐다고 해서 헌법기념일이라고 하는데 헌법기념일을 맞이해서 올해 5월 달에 그 NHK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5%, 그다음에 필요 없다는 의견이 19%.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많지가 않네요. 35% 15%. 계속해서 15%. 뭐 NHK에서 헌법기념일에 이런 조사를 해왔는데 과거보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게 35%가 가장 많았던 거고. 그래요? 필요 없다는 의견은 전에는 좀 더 많았는데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과거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로 붙이면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헌법 가운데 구조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을 2번 만든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2012년에 만들었던 그 헌법 개정안은 상당히 뭐랄까요? 광범위하다고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좀 수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천황이 지금 뭐 일본 국가 국민의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 원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헌법에 뭐 국기와 국가를 규정하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자위대가 아니라 국방군으로 하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었는데 핵심적인 거는 여전히 구조이거든요. 자위대는 군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위대는 군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데 이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혹은 이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전후 계속해서 헌법 문제가 논의되어 왔었어요. 자위대의 존재가 관련해서요. 자위대가 군대가 아닙니까? 군대가 아니에요. 이 자위대의 창설도 사실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역시 연합국이 점령하에 있었거든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한국 전쟁에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방위 혹은 일본의 치안 유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령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경찰 예비대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날 자유대 전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군대 보유가 금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종의 보면은 그래서 그 전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쟁점이 돼 왔던 것인데 자유대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쪽에서 본다면은 이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좀 리버럴한 진보적인 정당이나 진보적인 세력들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좀 보수적인 정당이나 보수적인 세력에서는 아니다. 실제로 자유대는 존재한다. 그런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데 계속돼 왔습니다. 냉전 이후 계속되고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의 개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개헌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반 국가로 바뀐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는 게 과연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일본이 전쟁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대가 그 실질적으로 자유대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일본의 방위비는 군대 아닌 군대 자위대가 있기 때문에 자위대가 있는데 방위비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육상,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 전력이라는 게 우리 군 못지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력이 능력이라는 게 군사적인 능력이라는 게 뛰어나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도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자위대의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전후에 계속 논쟁이 되어 왔던 게 보통의 국가라는 거는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은 군대가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자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보통의 국가는 집단적 자위권, 개별적 자위권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긴 한데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침략을 받지 않아도 나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침략을 받았을 때 함께 대응해 싸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은 있다고 인정해 왔는데 개별적인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에 위반한다. 그래서 없다,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어요. 아베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4년 7월 달에 가기에서 이거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버린 거죠. 다만 좀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런 제한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일본 국민의 재산이나 혹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대응을 한다.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헌법을 바꾸면은 어떻게 바꿀지가 중요하긴 한데 이런 조건을 완전히 다 없앨 것이냐 그렇지 않냐. 완전히 없앤다고 한다면은 보통의 국가 말 그대로 우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국가가 될 수 있다.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좀 더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쟁을 시작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일본을 유엔의 가맹국의 경우는 어떤 나라도 일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걸 개헌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바뀌느냐 이 내용을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갖고는 동북아의 안보 상황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그 개헌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상징성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의 판단에 의해서 일본의 방위와 직접 관계없는 다른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과거의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냐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오히려 저는 헌법 개정의 문제보다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하겠다는 지금 기시다 총리의 의지가 어떻게 이제 실현될 것이냐 헌법 개정보다 그게 오히려 더 우리의 그 안보나 한반도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